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이런 상황이 과거 신종플루 팬데믹 시에 미국에서도 마치 비슷한 양상이 벌어졌고. 아, 그렇습니까? 네, 왜 교회에서는 협조가 잘 안 될까라는 걸 사회학적으로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때 결과가 뭐냐면, 교회에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보는 것 자체가 지난 개신교에서 수천 년간의 박해와 이런 핍박과 그런 상황에서 위기 상황에서 모여서 같이 이 위기를 극복하자는 그런 정신이 기본적으로 수천 년의 문화적인 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적으로 이거를 강제하거나 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사회학적 분석이 있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결론 중에 하나가 오히려 이런 부분을 뭐 강제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 대통령이 나서서 혹은 사회 지도자가 나서서 종교계 지도자와 같이 모여서 이런 걸 토의를 같이 하고 협조를 부탁하는 방식도 굉장히 필요하겠다라는 점을 지적한 바가 있고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이 사회적 거리두기 하나 방식을 종교계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리더십을 좀 발휘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종교뿐만 아니라 삶의 전통이라든지 문화하고 충돌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이탈리아에서 이제 급속도로 확산된 게 웃고 떠들고 만나기를 이제 좋아하는 풍습. 그리고 프랑스는 정부 당국에서 국민들한테 경고 내지 화를 내더라고요. 예.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웃고 할 때가 아니라 다 흩어져야 된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세계 이제 유수의 스포츠도 다 중단이 됐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게 이제 우리 문화와의 충돌인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나오는 것 같은 게 뭐 미국에서 극장을 폐관하진 않는데 좌석을 떼가지고 표를 팔라는 거죠. 한 두 칸씩 떼고 앞뒤줄을 떼가지고 띄엄띄엄. 예, 그렇게 한다든지. 그리고 지금 뉴욕 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뉴욕 타임스는 이제 유료화된 이제 온라인 회원만 상대로 이제 기사를 제공하는데 코로나19와 관련한 기사는 다 무료로 제공한다라든지 베를린 필하모닉 같은 경우에는 정기 공연을 다 중단하고 거기도 이제 온라인으로 베를린 필하모닉 공연 보는 것도 꽤 비싸거든요. 예. 다 무료로 지금 풀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일종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다 전 세계도 그렇죠. 동참하는 거죠. 아이디어다. 좋은 정보예요. 그런가 하면 동대문 PC방에서 207명이 연락 두절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코로나19 지금 5명 확진이 됐던 서울 동대문구 세븐 PC방. 어제 추가 확진자가 2명 나와서 지금 위기인데 PC방 이용자 934명 중에 207명이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요양보호사 A씨는 68세 중랑구에 거주하는데 세븐 PC방을 방문했다. B씨의 어머니 간호 중에 감염이 됐는데 B씨와 B씨 어머니가 지난 13일에 확진 판정도 받았습니다. 2, 3차 감염까지 갔다는 겁니다. 지금 연락 두절된 207명 때문에 사실은 장희영 교수님 현수막까지 걸렸다고 그래요. 예. 워낙 많은 사람들이 PC방을 찾았고 PC방에서의 그 감염이나 확산 문제점은 저희 방송에서도 수차례 지적을 맞습니다. 하셨어요.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인데 문제는 이미 그 PC방을 다녀간 사람 중에 확진자가 40명, 10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확산, 그러니까 확진자도 얼른 찾아야 되지만 또 그들로 인한 2차 확산을 막기 위해서 지금 누가 다녀가는지가 조사가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근데 또 PC라는 방이라는 것의 특성이 나 여기 다녀갔다라고 떳떳히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또 이런저런 다른 핑계로 거기에 갔던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일정을 공개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들은 내가 저를 갔다 온 사람은 알 거예요. 나는 나 자체로 자가격리를 해야지라고 본인이 잘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으로 인한 이제 국민들의 불안감, 예. 주변에 누가 갔다 왔을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다 의심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사실 더 큰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들에 대한 개인 보호를 좀 살짝 해준다라는 전제하에 빨리빨리 저기 다녀가신 분들에 대한 자발적인 어떤 자진 신고를 좀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좀 이거 동대문 세븐 PC방 그렇죠. 207명 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그리고 PC방과 똑같은 게 사실은 아까 앞서서 조금 이야기하기 어려운 종교 문제인데 그것도 종교 문제가 사실은 아닐 수 있어요. 거길 다녀오신 분들이 일반인들을 만난다라는 이 차원으로 보자면 또 종교인 이상의 다른 확산을 막기 위한 어떤 조치일 수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부분은 예민하지만 종교 집회나 PC방이나 다 비슷한 차원에서 감염의 어떤 우리 우려 이런 관점에서 예. 지혜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와중에 희망적인 뉴스도 하나 준비가 됐습니다. 지금 마스크가 부족하잖아요. 카이스트 연구팀이 20번 빨아도 효과가 그대로인 그러면서 가격은 상당히 저렴한 마스크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바로 저 마스크입니다. 카이스트 김일두 교수 연구팀이 정말로 이 엄중한 시기에 귀한 연구했어요. 아, 고생 많았습니다. 20번 세탁해도 필터의 효율이 94%나 유지되는 새로운 나노 섬유 필터를 개발했다라고 밝혀왔고요. 한 달가량 재사용이 가능하다. 얼마나 좋습니까? 가격은 2,000원. 괜찮아요? 지금 공적 마스크도 1,500원이잖아요. 500원만 더 내면 저거 살 수 있어요. KF80 이상의 성능을 낸다고 하니까 자, 이거 상당히 물건인데요? 예, 맞습니다. 매우 좋은 소식이고요. 예. 사실 이 부분의 저 나노 필터 부분의 파이버 형태는 사실 다른 나라에서 이미 기술도 갖고 있고 그렇군요. 예, 일본에서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제일교포분이 있어서 이런 걸 사용하면 좋겠다는 의견 여러 채 냈습니다. 근데 왜 이게 저게 안 됐냐면 이런 마스크 쓰는 게 다시 식약처의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과정이 굉장히 길어져서 그 때문에 좀 못 썼는데 다행히 국내에서도 이제 생산이 가능해져서 바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빨리 사용 승인과 즉 긴급 사용 승인과 같은 절차를 거쳐서 빨리 우리 실제 시장에서 생산해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 교수님께 약간 여쭤볼 게 있는데요. 예, 서민 교수님. 지금 이제 제가 그거 보고 포털 사이트 찾아보니까 나노 마스크란 이름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벌써요? 그러니까 그것들도 저거랑 같은 효과를 가진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름만 나누고 가격만 비싼 건가요? 검증이 좀 안 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해외 직구이거나 그런 이 정격품으로서 식약처에 승인받지 않고 그냥 국내 유통된 부분들이어서 이 부분이 KF80 이상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검증이 안 됐습니다. 따라서 KF80 이상의 성능을 갖도록 식약처에서 빨리 긴급 사용 승인과 긴급 사용 검사를 해서 승인을 내줘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조치를 해주시면 아주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김일두 교수 연구팀과 식약처 쪽 입장도 한번 계속 살펴볼까요? 빨리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어떤 그런 절차적인 간소화를 통해서 시중에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김일두 교수는요. 식약처 승인을 거쳐서 제품화한 후에 곧 양산 설비를 증설해서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다. 현재는 하루 한 1,500장 생산 가능한데 요거 가지고는 사실 좀 많이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 5천만 장 정도 계속 하루에 찍어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식약처도 긍정적으로 화답했습니다.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왜냐하면 필수적으로 또 뭐 안전 검사도 해야 되고 검증도 해야 되니까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인증 심사를 마칠 것이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최 교수님 이런 부분에 뭐 이제 대통령께서 한번 탁 언급을 해서 식약처장한테 식약처장 김일두 교수가 뭐 하나 했다던데 그 좀 안전성 검사 뭐 최소화해서 사실 뭐 마스크가 인체에 위험할 일은 없으니까 성능 검사하면 우리 국민들이 빨리 볼 수 있게끔 좀 조치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 한마디 해주셔도 참 스무스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리더십이겠죠. 예. 매뉴얼과 스탠다드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경우에는 절차를 따라야 되니까 공무원이 참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책임자가 그러한 부분에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은 예외적으로 좀 승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권한 위임을 명확하게 해주면 이 부분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그러니까 긴급 그런 사용 거죠.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일단 빨리 해. 네, 그리고 유사한 제도도 있습니다.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이라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것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참 김일두 교수가 모처럼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을 들려줬습니다.